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3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월 6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시작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오늘 현재 오전에 조금,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전체에서 전체 이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사실 보통 시장에서 분산이라든지 어떤 그날이 어떤 발생하는 시기들이 보통 반대의 어떤 느낌에서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시장에서 아주 쭉 올라갈 때 모두들 정말 수익이 아주 좋고 최고로 좋아질 때쯤, 그때쯤 분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데요. 이 최초의 분산 이후에 이 정도로 이제 빠졌을 때, 이 정도까지 와도 보통 사람들이 못 샀으니까 사야지 라든가 지금 눌렸으니까 사야지라는 어떤 심리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의 어떤 분산은 모두를 좀 즐거울 때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시장에서의 어떤 그날은 공포에서 좀 나오거든요. 공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날이 나오는데, 요 날은 모두들 어떤 아직은 공포감이 좀 있을 구간이고, 조금 확실하지, 지금 이게 바닥을 찍는 건가 라는 어떤 불안함이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장이 그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이후에 보통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한동안 깨지 않고 가면 보통 상승 추세로 좀 유지가 되는데요. 보통 횡보장인 경우에는 여기를 깨지 않더라도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쭉 하락하던 주식이 그날이 나오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길게 횡보 구간을 가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산과 그날을 어떻게 딱 확정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박스권,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런 날이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종가선 차트로 한번 볼게요. 종가선 차트로 한번 보면 이런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좀 나왔고, 사실 보조지표들도 좀 중요하게 보죠. 보조지표 역시도 좀 나쁘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나고 나보니 한 2018년도 이 구간부터 2018년도인데요. 시작을 이제 여기서 한 거죠.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2018년도 시작했던 첫 가격에 비해 사실 밑에서 존재하면서 이것을 과거 이 뒤에 구간을 제하고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본다고 시작하면, 이거는 횡보장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있고 2018년도가 있으면 2017년도 16년도부터 사실 강세장이 시작됐거든요. 한 2년 정도까지 쭉 올라오고 횡보장이 오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고, 보통 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라든지 어떤 지수들은 개별 종목들처럼 갑자기 급락하면서 추세가
반전하지 않고요. 오랜 시간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바로 꺾이지 않고 약간의 횡보 구간을 주면서 결국엔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구간이다라고는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정도면 어, 혹시 이런 구간인가? 지금이 이런 구간인가? 혹은 이런 구간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 혹은 뭐 이 구간인지 그래서 앞으로 작은 상승들이 몇 번 나오면서 시장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고 호재보다 악재들이 너무 많아졌고 보통 악재에서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곳은 이제 펀드 투자할 경우에 지수가 아주 끝까지 빠졌을 때 펀드 투자자인 경우에 적립식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개별 종목인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이 아주 강하게 하락했을 때 별 이유도 없이 괜한 어떤 두려움에 있었을 때 매수를 하는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3개월 정도를 3개월간을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본 것은 이런 건데요. 이것이 언제 또 갑자기 그날이 나올 수도 모릅니다. 또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큰 장에서 음, 좀 피해 있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심정으로 일단 매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일단 2018년도는 아주 좀 재미없는 어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라고 하면 사실은 2월부터인 것 같아요. 2월부터는 2월 여기 2월 2일 날 매도한 이후부터는 정말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직 이익 실현을 그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아직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강력하게 한다든지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하고 시장에선 정답도 없기 때문에 누가 맞췄는지 모릅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거죠. 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이게 맞겠다. 4월에 어떤 정상회담들 5월까지 있고, 근데 이것들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죠. 그죠? 그리고 증권 방송에서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러한 이슈들로 시장이 5월까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떤 뉴스보다는 지수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좋은 호재들이 있겠지만 일단 잠깐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저를 신뢰하지만 뭔가 아쉽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있어서 다른 종목이라도 매도를 좀 못했다. 근데 매도를 못한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고 이것들이 뭔가 아쉬워서 매도를 못했다. 평생투자 파트너를 믿지만 그래도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의 대장주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을 끌고 왔던 대장주들이 있고 다시 반등한다면 그때 대장주는 또 새로운 대장주들이 나올 거라는 건데요. 과거에 그
대장주들이 연속될 수도 있지만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달라지면 이때 매도를 못했던 대장주들은 소외가 됩니다. 거꾸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는 다른 어떤 무언가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시장이 이런 거죠. 시장이 쭉 갈 때는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같이 좀 쉬어주는 경우, 하락할 때는 완전히 하면 안 되겠죠. 주식을. 그러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시장을 타고 올라가고, 다시 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현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지나고 나면 저는 2016년도 요때부터 2017년도 이 2년간 강세장이라고 저는 믿고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잠시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잠깐 쉬자라는 거고요. 이 구간이 혹은 이런 구간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장이었습니다. 이 장이. 엄청난 변동성이었었고 과거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쭉 올라왔던 이 부분에 대한 너무 과도한 건가 또 거품인가 이런 얘기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정을 잡고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요. 요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정을 완전히 시장이 다시 강세로 전환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전고점들을 돌파하고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이제 만약에 코스피가 어떤 자리를 잡고 간다면 어떤 적어도 전고점들은 뚫고서 올라가줘야 새로운 자리들 2500선 위의 자리들 그죠? 약 2600 가까이 되는 자리들을 돌파해 줘야지만 이제 진짜 다시 한번 강세장이구나를 느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횡보장 혹은 이런 장들 사실 무수히 많았거든요. 이런 무서운 장들은 이게 보면 2016년도에도 요때 속임수가 강하게 있었고요. 아니, 속임수라기보다는 요 폭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최근 걸로 보면 2015년도 요때 하락분이 이렇게 보면 지수로 상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때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40% 정도 손실 났습니다. 이 웬만한 주식들이. 그러고 나서 이때 잠깐 들어 올리고 꺾여지면서 하락했고, 그죠? 이제 지금의 모습도 약간 좀 비슷한 모습도 조금 나오는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런 구간인가라는 어떤 좀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요때가 이제 진짜 자리를 잡고서 이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데요. 요런 구간에서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좀 그래도 좋았던 자리가 2017년도 초부터 이 구간이었었던 거고요. 요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익을 낼 구간을 시장에서 줬고 요 마지막 구간 이때부터는 시장에서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이렇다라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은 요 구간과 요 구간이었었고 요 구간은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든 구간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너무 짧았어서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얇지만 그래도 변동은 좀 있었지만 무서웠지만 그래도 조금 대응할 수는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런 급락은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사실 벌써 잊었을 수도 있는데요. 2월 달에 나왔던 그 급락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상태로 시장이 그날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강하게 빠졌던 그것들이 쉽지 않은 어떤 매물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이렇게 요 급락장을 한번 보면요.
과거의 급락장일 때 제가 요것을 한번 깔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장이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자라는 건데요. 시장에서 보통 급락장으로 갈 때는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부터 쭉 올라왔던 것들이 이렇게 눌리는 과정들이 몇 번 거치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시장에서 대하락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이런 장들이 한번 나옵니다. 보통. 그 대신에 눌리지만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이런 장들이 나오는데 이 전고점들을 강하게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시장에서는 벗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이제 빠집니다. 근데 요 때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이런 장들이. 왜냐면 이때도 보면 지수는 상승하고 하락 상승 하락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런 때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세는 어떤 장이냐면 변동성이 엄청 큰 장. 오를 때는 쭉쭉 오르고 내릴 때는 훅훅 빠지는. 그래서 계좌가 계속 조금씩 손실이 생기는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좀 깁니다. 의외로. 길면서 왜냐면 과거에 쭉 올라왔던 이 강세장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슬슬슬슬 빠지는 이 장들에서 과거의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역시 기관들도 매도를 못한 물량도 많고요. 그래서 강세장이 끝나는 어떤 그 다음 장세는 횡보장이 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전고점들이 계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것들에 대한 현혹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이런 장이 나오면 대응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장이 나오면 그 대응하는 방식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희망에 찬 어떤 이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런 거죠. 이런 전고점들을 못 넘기고 하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요런 장인지 어느 장인지 모르지만 일단 큰 의미로는 대세 어떤 하락의 좀 느낌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주식을 한다라면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띈다면 전형적인 약세 시장,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많이 실지도 못하고 이익 실현과 손실 구간을 축소해야 되고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아니길 바라면서 시장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 기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때까지의 기간이 약 한 9개월 이상 이후에 진행됐거든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 때도 한번 볼까요? 요때 모습도 한번 보면 밑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주식들이 요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하락하면서 이런 전고점을 치고 못 가는 결론은 이러한 모습들이 요 전고점을 돌파하지만 바로 빠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구간 자체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한 3달 정도가 걸리면서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주식을 매수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을 정리하는 기간이 2~3달 이상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권 트레이더들에게 교육을 할 때 공매도의 자리를 고점에서 하지 않고요.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공매도를 하는 걸로 교육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길 꼭 바라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끊어서 볼게요. 과거부터 쭉 올라왔던 주식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로 볼게요. 이제 과거부터 쭉 올라왔던 주식이 이 전고점을 제대로 못 벗겼다라는 겁니다. 못 벗기고 이날의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긴 했지만 역시 이런 모습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건 좀 너무 강하게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한 몇 개월을 뭐라고 할까요? 몇 개월을 어떤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MACD 역시도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상당히 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내심 바라고 있지만 일단 오늘이 그냥 계절성 소나기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좀 겁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고점 빠지고 고점, 이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죠. 전형적으로. 그죠? 저점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높아졌죠. 근데 요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고점을 제대로 벗기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것은 그냥 하나로 보고요. 만약에 이거라면 상당히 큰 힘든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올라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아니면 이 강한 하락을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의 지금 하락의 어떤 시작이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엄청난 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많은 분산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미국 시장은 쭉 올라왔던 이 장세, 이 고점을 아예 근처도 못 가고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지금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렇게 빠지는 이런 자리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자리, 만약에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다라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MACD의 강력한 이런 모습은 거의 드물게 본 것 같아요. 보조지표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꺾인 거가 흔하지 않은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그러니까 시장은 근데 매일매일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얼굴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보면 다우지수는 이랬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던 주식이 이 전고점을 살짝 못 벗기고 확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이었고, S&P 500은 조금 다르죠. 다우 지수랑 비슷합니다. 이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빠지는 강한 하락을 보였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완전히 추세 이탈을 한 듯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보면은, 하지만 여긴 전고점을 벗겼습니다. 전고점으로 이렇게 벗기고 올라갔는데 금세 또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아직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은 그래도 이런 과정 중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반등 지지가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 전부터 좀 먼저 많이 힘들어졌죠. 그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르지만 이 전고, 이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이죠, 현재.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갭 비슷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 아일랜드 갭을 메우면서 밑으로 빠지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사실 이거는 좀 많이 말씀드렸죠. 요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익 실현하자라고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이때의 전고점을 못 벗겼습니다. 못 벗기고 지금 좀 내려가는 이런 좀 모습인데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 언젠간 또 오르겠죠. 그렇죠? 언젠간 또 오를 수 있지만 일단 보조지표 상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내려와야지 어떤 괴리를 좀 메울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시장의 어떤 과거의 시장의 대장주라고 불렸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수가 변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것이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저의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긴 상승 끝에 나오는 어떤 희망 고문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급락장이 오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단순하게 다시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지면 이건 손쓸 수 없게 위험한 계좌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라는 좀 심정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주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주간 차트 상에서도 다우산업을 보면 사실 이게 과매도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닥일 수도 있겠죠. 이 차 MACD로 스토캐스틱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MAC 스토캐스틱만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이죠. 매수하는 여기서 요 정도가 이제 상승 구간. 그죠? 여기서 이만큼. 이 정도. 또 여기서 요 정도. 인 구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간 구간처럼 이렇게 눌림 조정이라면 지금의 구간이 조정이라면 또 언젠간 다시 이런 구간들이 또 한번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 다우산업 이게 주간 차트로 보니까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종가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승 추세는 이런 것이죠. 계속 저점과 고점들이 높아지는. 그럼 하락 추세는 이런 겁니다. 고점과 저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낮아지는. 그렇죠? 여태까지는 계속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작지만 근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 구간 깨버렸어요. 이거는 도망 나와야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모습들이 이게 한국만 그러면 다시 괴리가 좀 채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꽤 많은 지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지수도 그렇고 프랑스, 호주 다 비슷한 모습이죠. 러시안
또 이제 시작이고요. 러시아는 니케이는 먼저 갔죠. 대만 가건은 오히려 조금 좀 버텨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만 가건 지수 역시도 지금 조금 헤드앤숄더의 느낌으로 아주 기분 나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 겁니다. 그리고 항생 지수도 비슷한 모양으로 꺾이는 홍콩 H, 상해종합이 가장 손실이 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도까지 볼까요? 자, 브라질, 남하고 이 시장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꺾여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간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 매수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간 차트 상에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히려 좀 안정감이 있고, 두 번째 이 전고점을 또다시 넘어선다면 그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구나 라고 좀 믿고 다시 트레이딩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주간 차트 상의 이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이 위아래에 존재할 때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전에 아마 다들 한 번씩 매수하셨던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개별 종목의 모습도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쭉 오다가 이 희망 고문 구간이 지나고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 이 구간이 한 5, 6개월 정도 지속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승 구간 중에 횡보하는 것은 차라리 괜찮은데요. 상승 구간이 꺾이면서 밑에서 횡보하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후자인 경우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 종목 역시도 이런 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쭉쭉쭉 무서울 거 없이 올라갔던 주식이 한번 요런 구간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반등하고 쭉 흘렀거든요. 지금까지 3립인데요. 개별 종목들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모습은 개별 테마주들을 빼고요. 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랫동안 상승했던 주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의 희망 고문 과정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예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쭉 과거부터 올라왔던 주식이 이 전고점도 잘 못 벗기면 한참의 희망 고문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적이 워낙 강하게 2018년도 좋다 보니까 시장만 받쳐준다면 언젠간 또 갈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갈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횡보 구간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들 가장 매매하기 어렵고 항상 위에서 잡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밑에서 잡자니 급락이 기다릴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추세가 더 보이긴 하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면 되게 세게 빠질 수 있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정도 단계까지의 기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은 한 달 반 정도 걸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어떤 자리들, 모습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들, 악재들, 뉴스들, 여러 가지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 다만 좀 빨리 시장이 좀 안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코스닥에서도 횡보장들이 나오고 급락을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 번의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그것입니다. 시장의 분산과 그날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 때는 횡보장인 경우가 경험적으로 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분명히 매수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혹은 손절이 나오지? 이럴 경우는 횡보장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지금이 그런 장이면 좀 위험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오랫동안 상승한 주식이 전고점을 못 벗기고 이런 횡보 구간 이후에 하락하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면 상당히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신뢰해서 저희와 같은 호흡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도하지 못했다라면 기다리지 말고 일단 아까워하지 말고 매도하자. 시장은 대장주들은 바뀝니다. 그것은 이제 팔로우 스루 데이 그때 돼봐야 시장에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고 상당히 기분도 나쁜 모습이었고 아주 좀 속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었죠. 이것을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버전스일 경우에는 요것에 신뢰를 좀 더 둡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기분 나쁜 모습들이다. 그래서 일단 잠깐 쉬어보자. 시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아마 최근에 한 2, 3개월 전쯤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언제 정도이냐면 요 때부터 요 구간대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보면 완전히 횡보 장세잖아요. 그죠? 이때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누면 요때 구간과 이때 구간이 나뉘는데요. 이 구간은 아주 강세 아주 좋은 시장이었고 지나고 나보니 이것은 횡보장이었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횡보 이후 약세가 완전히 하락을 할지 바닥을 잡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횡보로 보는 것이 맞겠다. 원칙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손절이 나오는 경우는 횡보 장세일 경우가 많았다라고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천천히 더 진지하게 보면서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